안녕하세요, 맨유튜브입니다. 리버풀을 잡고 분위기를 바꿔낸 맨유가 4라운드 사우스햄튼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두 팀 모두 안 좋은 출발로 시작을 했고 3라운드에 맨유는 리버풀, 사우스햄튼도 레스터를 잡아서 반등을 했죠. 주중에 사우스햄튼은 카라바오컵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있었죠.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 중이고 레스터전에서는 교체로 2골, 카라바오컵에서는 선발로 나와서 2골을 넣었습니다. 키가 큰 것은 아니지만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일단 몸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맨유의 리산드로가 나온다면은 과연 박스 안이나 박스 밖에서 채 아담스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크로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공격을 취할 때 피지컬적인 파워 경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리산드로가 나온다면은 바란이나 카세미로가 잘 도와줘야겠죠. 기본적으로 전적으로만 보면 맨유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2번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5승 7무로 무승부가 많기는 하지만 맨유는 지지 않고 있고, 다만 맨유도 저번 시즌 후반부터 최근까지 최악의 흐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깨야겠고, 현재 리그 원정 7연패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의 안 좋은 기록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테나가 사우스햄튼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사우스햄튼은 기본적으로 백스리 형태를 1, 2라운드에 가져갔는데 최근 승리한 두 경기에서는 포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토트넘전과 3라운드 레스터전은 전방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안 했죠. 하지만 2라운드 리즈전에서는 전방 3명을 좁게 배치하고 윙백으로 나온 제네포와 카일 워커 피터스도 사이드라인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완전히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격 지역의 선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자주 바꾸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테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즈전처럼 사우스햄튼이 정말 강한 압박을 갖고 온다면은 맨유는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롱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레스터전처럼 풋백으로 들고 나와서 조금 내려앉는 모습을 취한다면은 맨유도 짧은 패스 비율을 높일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사우스햄튼이 리그 3라운드 동안 전반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반전에 실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후반에 교체로 변화를 잘 주는 사우스햄튼입니다. 실제로 리그 5골 중에 3골이 교체 선수한테 나왔고요. 5골 중에 4골이 후반에 기록됐습니다. 사우스햄튼이 후반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어 하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맨유는 일단 카세미로가 선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카세미로가 선발로 들어온다면은 과연 중원에서 프레드와 합을 맞출지 아니면 브루노 에릭센 카세미로 조합을 만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더불어서 호날두가 과연 연속으로 선발 제외될 것인가인데요. 일단 마샬이 아킬레스건 쪽이 부상이라고 해요. 테나가 인터뷰에서 직접 말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페이지에도 기사가 떴죠. 마샬이 다음 경기에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테나가 언급을 했습니다. 마샬 선수에게 기대가 상당히 큰 시즌인데 테나의 이번 인터뷰를 본다면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레시포드와 산초에게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레시포드는 이제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골맛을 봤죠. 하지만 레시포드가 리그 원정 경기에서 2020년 박싱데이 이후에 골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기록인데 레시포드도 더 많이 골맛을 봐야겠고, 그리고 맥과이어 선수도 과연 연속으로 선발에서 제외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적 시장이 이제 영국 시간으로 9월 1일에 마감되니까 호날두도 마찬가지고 맥과이어도 그렇고 두 선수가 계속 선발에서 제외된다면 마지막에 깜짝 이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물론 떠나는 만큼 맨유도 보강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사우스햄튼의 약점을 뽑자면은 어쨌든 양쪽 풀백이 부상을 당하면서 제네포와 카일 워커 피터스가 계속 고정으로 풀백이나 윙백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전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뒷공간을 노출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3라운드 레스터전에서 포백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백스리를 들고 나왔을 때 이 두 선수가 윙백으로 나와서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노출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난다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롱볼로 레시포드의 침투가 아주 좋았잖아요.
있잖아요. 엘랑가도 그랬고.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롱볼 축구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 좋은 분위기를 전환시킨 맨유와 사우스햄튼. 저는 카세미로의 좋은 플레이와 맨유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22-23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사우스햄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